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중국 UH-60 무단복제 Z-20 헬기 성능 미달로 비난 폭주, 이런 주제와 한국이 인도의 조선소들과 협업을 해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다음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선진국들의 첨단 AI 드론 지원으로 러시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UH-60 블랙 호크기를 무단으로 복제해놓고 UH-60에 대항할 수 있는 고성능의 헬리콥터를 중국이 개발했다, 이렇게 하면서 Z-20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Z-20이 고고도 비행을 6,000m 이상에서 할 수가 있고,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이고 최고 속력은 시속 360km에 달하면서 작전 반경은 560km가 넘는다, 이렇게 떠버렸습니다. 2013년 12월에 하얼빈시에서 처음으로 손을 보였고, 그동안 시험비행을 몇 차례 한 다음에 2017년도는 히말라야에서 시험비행을 했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실전에 투입을 했는데, 중국은 정확한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 수량을 잘 모르겠으나 중국은 2,000대에서 3,000대가량을 생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미사 어구를 동원해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Z-20 헬리콥터가 미국의 UH-60과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틀림없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번 달 초에 티벳에서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 강진이 일어난 장소의 평균 고도가 약 4,300m 정도 됩니다. 그런 고지대이기 때문에 구호 인력과 구호품들을 수송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중국은 항상 하듯이 중국 군대를 파견해서 구호 활동을 했는데, 그 현장에 출동한 헬리콥터에는 중국이 그동안 자랑했던 Z-20 헬리콥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티벳 고원지대에서 중국군이 구호 활동을 했던 헬리콥터는 러시아에서 도입한 M171 헬리콥터였고, Z-20 헬리콥터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외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Z-20이 고고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고도는 6,000m인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겨우 4,300, 4,500m 정도의 고산지대인데, Z-20 헬리콥터가 출동을 하지 못한 것은 그 고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Z-20의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고고도에서 하중이 없는 빈 헬리콥터 상태로 비행을 할 수는 있지만 물건을 탑재했을 때 하중이 걸리게 되면은 비행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랑한 Z-20은 러시아의 구형 M171 헬리콥터보다도 성능이 조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Z-20에 탑재된 엔진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Z-20 헬리콥터를 함정 탑재용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대잠용으로도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했던 게 Z-20의 원래 목적은 고고도 작전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이번 티벳 지진 사태의 구호 활동에서 그 거짓말이 역력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해외 무기 전문가들은 중국 무기는 그래서 까부중이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한국이 중국이 세계 조선업을 제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도를 방문해가지고 인도 조선소들의 투자를 하고 기술을 이전해주면서 중국 견제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의 세계 조선업 제패는 세계 해양 안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술력이 월등한 한국이 물량 공세를 앞세워가지고 저급한 컨테이너, 탱커, 벌크선을 주 품목으로 잡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에 투자를 하고 인도에 기술 지원을 하는 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인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세계 조선업 재패는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서방 선진국들이 우크라이나에 AI 기능이 탑재된 드론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 이런 방어 격차가 전쟁 수행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또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에게 추가 파병을 요청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저장 탱커들이 며칠 동안 대규모 폭발과 화재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피해가 또다시 전쟁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